아버지, 제발요! 저 아닙니다! 전 그런 짓 안 했어요! 입 다물어. 내가 지금 얼마나 참고 있는 줄 아니? 내일 당장 미국으로 떠나거라. 2004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대저택 서재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5살 청년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었죠. 청년의 이름은 박민준, 태양그룹 회장의 외아들이자 유일한 후계자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억울함과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박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해외 계좌 개설 서류, 비밀 계약서들, 모두 민준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죠. 이 자식이 아직도 발뺌을 해. 증거가 다 있는데 말이야. 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서재 한쪽에 서 있던 여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박 회장의 재혼한 아내, 민준에게는 계모인 윤미란이었죠. 그녀는 3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아하고 냉정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회장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애를 믿으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회사 돈 10억 원을 빼돌려서 해외 계좌에 숨겨놨더군요. 여기 증거 다 있습니다. 미란이 또 다른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준은 그 서류들을 집어들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죠. 사실 미란은 6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민준이 출장 갔을 때 몰래 도장을 훔쳐 서류를 위조했고 회계팀 직원 하나를 매수해서 가짜 장부를 만들었죠. 심지어 민준 명의로 해외 계좌까지 개설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아버지, 저는 이런 거래를 한 적이 없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작. 내 도장이 찍혀 있고 4명의 계좌인데 무슨 조작이야. 바로 그때 부엌 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도련님, 50 중반의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서재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름은 김순자. 이 집에서 23년째 일하고 있는 가정부였죠. 순자는 민준이 3살 때부터 이 집에 있었습니다. 민준의 친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게 민준이 3살 때였거든요. 그 이후로 순자는 민준의 엄마나 다름없었습니다.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아플 때 간호하고, 속상할 때 위로해주고, 23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민준 곁을 지켰습니다. 도련님이 그런 분 아닙니다. 회장님,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23년 동안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앤지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미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순자 씨, 이건 어른들 일이에요. 가정부가 끼어들 일이 아니죠. 하지만 순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련님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 집에 왔습니다. 23년 동안 한 번도 거짓말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박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 씨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어떻게 해요? 박 회장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준아, 넌 내일 당장 미국으로 떠난다. 아버지. 경찰에 신고하면 감옥에 가는 거 알지? 그나마 내가 봐주는 거야. 미국 가서 유학이나 하면서 반성해. 그리고 10년은 돌아오지 마. 민준은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유학이라는 이름의 추방이었죠. 그날 밤 민준은 방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접니다. 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자 순자가 큰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입던 옷이 아니라 외출복을 입고 있었죠. 아줌마, 왜 그래요? 그 짐은 뭐예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따라갈게요. 미국. 민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도련님 따라 미국 갑니다. 순자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련님 혼자 어떻게 보내요? 아는 사람도 없고 영어도 서툰데 제가 가서 밥 해드리고 돌봐드릴게요. 안 돼요. 아줌마. 여기 일자리 버리고 어떡하려고요? 일자리가 뭐가 중요해요? 순자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도련님이 중요해요. 3살 때부터 키웠는데 지금 혼자 어떻게 보내요? 제가 도련님 친엄마나 다름없잖아요. 그 말에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순자도 무서웠습니다. 55의 나이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외국으로 간다는 게 두렵지 않을 리 없었죠. 하지만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23년 전 처음 이 집에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3살배기 민준이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었죠. 엄마 어디 갔어? 엄마. 그 모습이 너무 가엾어서 순자는 민준을 꼭 안아줬습니다. 울지마, 아가야. 아줌마가 있잖아. 그때부터 순자는 민준의 엄마가 되기로 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민준을 친자식처럼 키웠죠. 첫걸음마, 첫말, 유치원 입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도련님, 제발 혼자 가지 마세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은 순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줌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순자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 오후, 순자는 우연히 중요한 장면을 목격했던 겁니다. 미란이 서재에서 몰래 전화하는 걸 들었죠. 김 과장, 서류 다 준비됐지? 좋아. 내일이면 민준이는 끝이야. 순자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숨었습니다. 그리고 미란이 나간 후 서재에 몰래 들어갔죠. 책상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중에서 중요해 보이는 서류 몇 장을 재빨리 가방에 숨겼습니다. 이게 도련님을 구할 증거가 될지도 몰라 다음날 새벽 6시 민준과 순자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박 회장은 나오지 않았고 미란만 냉정한 얼굴로 나와 있었죠. 잘 가요. 10년은 돌아오지 마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순자는 가방 속 서류들을 만져봤습니다. 도련님,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힐게요. 순자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류만으로는 부족했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2004년 9월 15일 오후 4시 민준과 순자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니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두 사람은 하룻밤에 $50 하는 값싼 모텔을 찾았습니다. 좁은 방 하나에 침대 2개가 전부였습니다. 도련님, 아버지께서 주신 돈이 얼마나 되죠? 순자가 물었습니다. 1,000만 원이요. 미국 돈으로 $10,000 정도. 민준이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순자는 계산해 봤습니다. 모텔비만 해도 하루에 $50니까 6개월 정도밖에 못 버티는 돈이었죠. 다음 날부터 순자는 한인 식당을 찾아다니며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설거지 자리 없나요?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겨우 한 곳에서 받아줬습니다. 아리랑 식당이라는 작은 한식당이었죠. 하루 10시간 일하고 $50 줄게요. 순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재료 손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민준도 한인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물건 나르고 진열하고 정리하는 일이었죠. 저녁이면 두 사람은 모텔방에서 만났습니다. 순자가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 하나를 넣고 파도 조금 넣었죠. 맛있게 드세요. 도련님, 민준은 라면을 먹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온갖 좋은 걸 다 먹었는데 이제는 라면 하나가 최고의 식사였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2004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가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아줌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순자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가자마자 쓰러졌습니다. 아줌마, 민준이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순자는 의식을 잃고 있었죠. 민준은 급히 911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순자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과로입니다. 몸이 너무 지쳐 있어요. 혈압도 높고 영양실조도 있고요. 며칠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민준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순자가 쓰러진 겁니다. 병실로 들어가니 순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도련님,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아니에요. 아줌마, 제가 미안해요. 제가 빨리 성공했어야 하는데. 민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비는 하루에 200달러였습니다. 보험도 없는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죠. 민준은 생활비를 털어 병원비를 냈습니다. 사흘 만에 순자는 퇴원했지만 돈은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도련님,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1000달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못 버티는 돈이었죠.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 침대에서 순자가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래서는 안 돼, 뭐라도 해야 해. 민준은 밤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죠. 한국 상품을 미국에 소개하는 온라인 쇼핑몰. 당시는 인터넷 쇼핑이 막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민준은 간단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여러 곳에 보냈습니다. 대부분 무시했지만 한 명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는 한인 사업가 김 사장이었죠. 젊은이, 아이디어가 괜찮네요. 하지만 투자는 못하겠어요. 대신 제 창고 한쪽을 무료로 빌려줄게요. 민준은 남은 1000달러로 중고 컴퓨터를 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화장품 회사들에 이메일을 보냈죠. 2005년 3월, 드디어 코리아마트닷컴이라는 쇼핑몰이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한 달 동안 주문은 단 3건이었습니다. 매출은 100달러도 안 됐죠. 순자는 다시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도요. 아줌마, 쉬세요. 제가 뭐라도 더 하면 되니까. 아니에요, 도련님. 전 괜찮아요. 도련님은 사업에 집중하세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매출은 조금씩 늘었지만 한 달에 1000달러 정도였습니다. 순자의 월급이 2000달러였으니 여전히 순자 덕분에 먹고 사는 형편이었죠. 2005년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순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화장실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달려가니 순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줌마, 민준은 다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뇨병이 심각합니다. 계속 무리하시면 큰일 납니다. 약을 드셔야 하는데 한 달에 300달러 정도 듭니다. 300달러. 순자 월급의 6분의 1이었습니다. 민준은 절망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돼. 반드시 성공해야 해. 그날 밤 민준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일 그만두세요. 제가 뭐라도 더 할게요. 안 돼요. 도련님. 전 괜찮아요. 아니에요. 아줌마가 쓰러지면 전 어떡해요. 제발 쉬세요. 민준은 처음으로 순자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결국 식당 일을 그만뒀습니다. 수입이 끊긴 상황. 민준은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습니다. 2006년 1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유명 블로거가 민준의 쇼핑몰에서 산 한국 화장품을 극찬하는 글을 올렸던 거죠. 그 글이 입소문을 타면서 하루에 수백 건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주문이 너무 많아요.
순자가 포장을 도우며 기뻐했습니다. 아줌마, 이제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첫 달 매출이 $10,000를 넘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20,000, 그 다음 달에는 $50,000. 민준의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드디어 직원도 고용했고 창고도 더 큰 곳으로 옮겼죠. 2007년 연 매출이 $10,000,000를 돌파했습니다. 민준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이제 모텔에서 나가요. 집을 구할게요. 두 사람은 코리아타운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빌렸습니다. 우와, 여기 좋네요. 순자가 기뻐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집에 사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한국이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모함했을까?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경제가 얼어붙으면서 소비가 급감했죠. 민준의 쇼핑몰 매출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거래처들이 파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련님, 어떻게 하죠? 이러다 우리도 망하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걱정했습니다. 민준도 걱정이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가격을 내리고 할인 행사를 합시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2009년 초 민준의 회사는 빚이 $100,000로 불어났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렸죠. 민준은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망하는 거 아냐? 어느 날 밤 순자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도련님, 드릴 게 있어요. 순자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줌마? 한국 떠나던 날 제가 몰래 가져온 거예요. 순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있었죠. 민준은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란의 필적으로 쓰인 메모, 회계팀 김 과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출력본, 가짜 장부 초안. 이게 증거잖아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네, 그날 우연히 듣고 서재에서 가져왔어요.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아줌마, 왜 지금까지 말 안 하셨어요? 때가 아니었어요. 도련님이 성공하고 나서 진실을 밝혀야 더 힘이 있잖아요. 지금 돌아가면 거지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성공해서 돌아가야죠. 민준은 순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줌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도련님, 힘내세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순자의 말에 힘을 얻은 민준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죠. 그리고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한국 상품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상품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기적처럼 회사가 살아났습니다. 매출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죠. 2012년에는 완전히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2014년에는 연 매출 $10,000,000를 돌파했습니다. 민준은 35이 되어 있었고 순자는 65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줌마, 이제 일 그만하고 쉬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도련님, 전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집 한 채 사드릴게요. 민준은 로스앤젤레스 외곽에 작은 집을 한 채 샀습니다. 마당에는 꽃나무들이 가득했죠. 순자는 그 집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이런 집 제가 어떻게... 아줌마가 제 친엄마보다 더 엄마셨어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2015년 민준의 회사는 대기업의 인수 제의를 받았습니다. $5,000,000에 사겠다고 한 겁니다. 한국 돈으로 500억 원이 넘는 돈이었죠. 민준은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갈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줌마, 이제 한국에 가서 진실을 밝힐 때가 된 것 같아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도련님. 11년이나 기다렸잖아요. 하지만 순자에게는 비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췌장암이 발견됐던 겁니다.
의사는 말기라고 했죠. 수술도 어렵고 항암 치료를 해도 1년 정도. 순자는 민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조용히 준비를 했습니다. 도련님 누명만 벗기고 가면 돼. 그게 제 마지막 할 일이야. 2016년 2월 민준과 순자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년 만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감회가 새로웠죠. 서울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민준은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순자가 가져온 증거자료를 보여줬죠.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더 필요하다고요? 네, 이건 문서 사본이고 메모 정도라서요. 당시 회계팀 직원의 증언이나 녹음 파일 같은 게 있으면 확실한데. 민준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바로 그때 순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증인이 되겠어요. 아줌마가요? 네, 저는 그날 미란 씨가 전화하는 걸 직접 들었어요. 김 과장한테 서류 준비하라고 하는 거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인 진술만으로는 약하지만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재판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며칠 후 민준은 미란을 사기와 문서 위조,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박 회장은 그 소식을 듣고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정말 고소한 거냐? 네, 아버지. 제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죠. 박 회장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알았다. 내 뜻대로 해라. 2016년 6월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습니다. 민준과 순자가 한쪽에 앉았고 미란과 그녀의 변호사들이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방청석에는 언론사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태양그룹 후계자의 재판이라서 세간의 관심이 컸던 거죠.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사기 및 문서 위조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준 측 변호사가 일어나 증거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순자가 가져온 메모, 문자 메시지, 가짜 장부 초안. 하지만 미란 측 변호사는 여유로웠습니다. 재판장님, 이 서류들은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사본에 불과합니다. 원본도 아니고 출처도 불분명합니다. 더군다나 12년이나 지난 일을 지금 와서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미란도 당당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결백합니다. 12년 전 박민준 씨가 실제로 횡령을 저질렀고 그것이 드러나자 미국으로 도망간 겁니다. 이제 와서 저를 모함하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미란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연기였지만 설득력이 있었죠. 민준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럼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을 부르십시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순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증언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순자의 걸음이 평소와 달리 느리고 불안정했죠. 민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줌마, 어디 아프신가? 순자는 증언대에 겨우 올라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증인은 선서해 주십시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선서문을 들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이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민준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2004년 9월 14일 당일 무엇을 목격하셨습니까? 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박 회장님 댁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준비를 마치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서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였습니까? 윤미란 씨였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김 과장, 서류 다 준비됐지? 좋아. 내일이면 민준이는 끝이야.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죠. 미란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증인이 정확히 들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나이 드신 분이 12년 전 일을 제대로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순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재에 다시 들어가서 책상 위에 있던 서류들을 가져왔습니다. 도련님을 구할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출된 서류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란 측 변호사가 다시 공격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부로 일하다가 해고당한 것에 대한 복수 아닙니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해고당한 적 없습니다. 제 발로 나간 겁니다. 도련님을 따라서요. 그럼 왜 12년 동안 이 증거를 숨기고 있었습니까? 진짜 증거라면 당장 경찰에 신고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미란 측 변호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도련님이 성공하길 기다렸습니다. 그때 돌아가면 거지처럼 돌아가는 거였어요. 억울하게 쫓겨난 사람이 비참하게 돌아가면 아무도 안 믿어요. 당당하게 성공해서 돌아와야 진실도 힘이 있는 겁니다. 순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 계속하십시오. 저는 23년 동안 도련님을 키웠습니다. 3살 때부터요. 그 아이가 어떤 앤지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절대 나쁜 짓 할 아이가 아니에요.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은 착한 아이예요. 엄마 잃고 외로워하던 아이를 제가 키웠어요.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아플 때 간호하고. 그런데 그 아이가 억울하게 쫓겨났어요.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국에서 1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모텔에서 라면 먹고 병원비 없어서 아파도 참고 그래도 도련님은 포기 안 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된 겁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순자의 증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미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죠.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평생 거짓말 안 하고 살았어요. 오늘도 진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미란 씨가 도련님을 모함했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순간 순자가 비틀거렸습니다. 증언대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이 풀렸죠. 아줌마, 민준이 소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자는 그대로 쓰러질 듯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시겠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끝까지 말씀드려야 해요. 순자는 증언대를 꼭 붙잡고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도련님은 결백해요. 윤미란 씨가 모함한 겁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미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세요. 이건.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미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미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제가 조작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회사가 제 아들에게 가기를 바랐어요. 민준이가 있으면 제 아들은 평생 부회장밖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지금 자백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회계팀 김 과장을 매수해서 가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민준 씨 도장도 몰래 훔쳐서 찍었고요. 모두 제가 한 일입니다. 미라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방청석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하게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받아 적고 있었죠.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12년 만에 드러난 진실. 순자는 증언대에서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도련님 누명을 벗겼어. 순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아줌마, 민준이 달려갔습니다. 법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19 불러요. 의사 계십니까? 민준은 쓰러진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순자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도련님, 제가 해냈죠? 네, 아줌마, 해내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순자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재판은 중단되었고 다음 날 다시 열렸습니다. 미란의 자백으로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죠. 최종적으로 미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즉시 미란과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병원에서 순자는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민준을 따로 불렀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저는 아들입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되었고 길어야 한 달 정도. 민준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말기요? 네, 환자분이 작년부터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치료를 안 받으셨네요. 재판 끝날 때까지 버티신 것 같습니다. 민준은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줌마, 왜 말 안 하셨어요? 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련님, 미안해요. 순자가 약하게 웃었습니다. 먼저 도련님 누명을 벗겨야 했어요. 그게 제 마지막 할 일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치료받았어야죠. 치료받아도 못 고치는 병이래요. 어차피 죽을 거 도련님 위에 쓰고 싶었어요. 순자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저는 행복했어요. 도련님 옆에서 진실을 밝히는 걸 보고 죽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날부터 민준은 순자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간병하고 밥을 먹여드리고 책을 읽어드렸죠. 며칠 후 박 회장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순자 씨. 박 회장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내 아들 지켜줘서, 진실까지 밝혀줘서. 아니에요. 회장님,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좋은 아들 키울 수 있게 해주셔서. 순자는 약하게 웃었습니다. 박 회장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미안했다. 아버지가 너를 믿지 못했구나.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2016년 7월 15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민준을 불렀습니다. 도련님, 가까이 와보세요. 민준이 순자 곁에 앉았습니다. 도련님, 행복하게 사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요. 아줌마, 전 정말 행복했어요. 도련님 만나서 도련님 키우고 도련님이 성공하는 걸 보고 도련님 누명 벗기는 걸 보고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값진 거였어요. 아줌마, 저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민준은 순자의 손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순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 민준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도련님. 그 말을 마지막으로 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잠드는 것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순자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민준의 직원들, 친구들, 한국에서 박 회장까지. 박 회장은 순자의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순자 씨, 편히 쉬시오. 내 아들 잘 부탁했소.
민주는 순자를 로스앤젤레스의 아름다운 공원 묘지에 모셨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나의 진짜 어머니, 김순자. 당신의 사랑과 희생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민주는 순자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죠.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련님께.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순자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보였죠. 도련님,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떠났겠네요. 울지 마세요. 전 정말 행복했어요. 도련님 덕분에요. 3살 때 처음 만난 그날이 기억나요. 엄마를 찾으며 우는 작은 아이. 제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던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미국으로 함께 갈 때 사실 전 무서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도련님 옆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힘들 때도 기쁠 때도 항상 함께였잖아요. 그날 미란 씨 전화 듣고 서류를 가져온 건 잘한 일이었어요.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도련님 누명 벗기는 걸 보고 죽어서 정말 행복해요. 도련님, 이제는 제 걱정 마시고 도련님 인생을 사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도 꾸리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해주세요. 할머니가 얼마나 도련님을 사랑했는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할게요.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도련님을 모함했던 사람도 도련님을 오해했던 분도 미움은 결국 도련님만 아프게 해요. 전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도련님 어머니께도 인사드리고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아드님 잘 키웠고 누명도 벗겨드렸습니다라고. 사랑해요. 도련님. 정말 사랑해요. 순자 올림. 민주는 편지를 읽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순자의 방에서 한참을 울고 나서야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의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현재 민주는 45이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딸 하나를 낳았는데 이름을 순아라고 지었습니다. 순자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민주는 딸에게 자주 이야기해줍니다. 순아야, 내 이름은 할머니 이름에서 따온 거야. 아주 훌륭하신 분이셨어. 어떤 분이셨어요? 아빠?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해주신 분이야. 그리고 아빠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끝까지 믿어주시고 진실을 밝혀주신 분이야. 민주는 지금도 순자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고 있죠. 민준의 회사에는 어려운 처지의 직원들이 많습니다. 민주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지원해줍니다.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순자가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오늘도 민주는 순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아줌마, 제가 아줌마처럼 살게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으로. 그 후로도 민주는 1년에 한 번씩 순자의 묘를 찾아갑니다. 꽃을 바치고 근황을 이야기하죠. 아줌마, 저 올해 딸이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아줌마가 좋아하실 만큼 착해요. 순아가 커서 할머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을 반짝여요. 20해 동안 함께했던 순자와 민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엄마와 아들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났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함께였기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단순히 민준을 돌본 게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증거를 12년 동안 간직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민준의 누명을 벗기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순자는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민준의 가슴에 그리고 그의 딸 순아에게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찐 사연 드라마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